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핫데민 경제TV입니다. 핫데민 종목 분석 오늘은 311번째 시간으로요. 카카오페이 최근에 좀 꿈틀거리는데요. 꿈틀거리는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우선 카카오페이가 사실은 우리가 이름은 잘 알아도 정확히 뭘 먹고 사는 회사인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캐시카우가 뭔지 그래서 물량 부담 이런 얘기도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인데요. 그래서 대응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네이버 카페에서 핫데민 검색하시면 제 카페 나옵니다. 들어오시면요. 데일리부터 장중 속보 리포트 전부 다 제가 만드니까요.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되시겠습니다. 자, 공지에 말씀드리면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개장 방송을 유튜브와 카카오 TV를 통해서 스트리밍 방송하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되시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가 우선 뭘 하는 회사인지 한다면요. 국내 최초로 간편, 이 집은요, 간편입니다, 간편. 뭘 새로운 거 만든 거는 아니고, 기존에 우리 금융 시스템이 아주 우리 불편하죠. 공인인증서부터 아주 불편했는데, 그걸 간편하게 만든 게. 그래서, 그 간편하게 하면서 소비자와 전통적인 금융회사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이런 간편하게 해서 수수료를 받는 이런 거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금융 플랫폼은 뭡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이는데, 그래서 이런 회사는 제조업처럼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서 영업 수익이라 이게 매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보면 결제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대출 중개, 주식 중개 이런 건데요. 이런 걸 하는 회사군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간편하게 하는 회사군요. 그래서 연결시켜 수수료를 받는 회사군요. 네, 그래서 플랫폼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해야 되는 플랫폼 회사군요. 캐시카우는 뭐냐 하는 것 중에서는요. 그럼 뭘 먹고 삽니까 한다면요. 자, 간편 결제. 이게 캐시카우입니다. 간편 결제. 네. 간편 결제가 뭡니까 하면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 온라인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여러분 하시잖아요. 오늘도 또 우리 애청자님이 저한테 그 스타벅스 커피를 보내주셨는데요. 그런 거죠. 선물하기. 이런 거 해서 하는 거고요. 온라인 가맹점의 간편 결제. 그 다음에 카카오티 계열사의 앱에서 발생한다. 이게 온라인 결제고요. 오프라인 결제는 QR코드, 바코드 이런 거 하는데 오프라인 결제는 삼성의 삼성페이가 지배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페이가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오프라인 결제 부분은 경쟁이 좀 치열하겠군요. 하지만 이 집은 온라인 중심이라서 애플페이가 들어와서 카카오페이가 큰 타격을 입는다.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온라인 위주로 하세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사하고 수수료를 반띵하는 거고요. 페이머니를 통해서 이러면 높겠죠. 그래서 이런 간편 결제가 이런 건데, 그래서 간편 결제는요, 네이버가 점유율이 1입니다. 카카오가 의외로 8%밖에 안 됩니다. 토스가 한 1% 되고요. 어쨌거나 이 간편 결제를 통해서 주로 돈을 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편 결제가 뭐냐 한다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간편 결제를 살아봤더니 네, 우리가 역시 우리 MZ 세대는 금방 이해하는데요. 우리 라떼는 마레시아들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카카오톡을 눌러가지고 우측 상단에 점 3개 눌러서 페이, 이게 카카오페이네요. 이걸 통해 가지고 충전해서 한다.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송금도요. 막 은행처럼 복잡하게 하지 않고 송금도 보시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별도의 앱 설치도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가볍게 상대방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친구에게 등록되어 있으면 송금이 가능하다. 결국 편리하죠. 간편하고 편리한 것. 이게 지금 카카오톡 페이가 이렇게 시장 점유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군요. 이런 것들이군요. 자, 그렇게 본다면요. 자, 어디 갔습니까?
카카오페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송금도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군요. 그래서 이제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보험 중개도 하고요. 정권업 면허취도 취득했습니다. 네. 그래서 점점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게 있어야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서 지금 정권업 면허도 하고 대출 중개도 하고 주식 중개도 하는데, 자, 아까 매출 중에요. 그 중개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전세금 중개도 하고 하면서 이 전체 주식 중개하고 두 번째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중개 이런 걸 하면 이제 연결시켜 주는 거죠. 연결시켜 대출 중개 이런 거 해서 이제 수수료는 이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소개비죠. 주식 중개는 뭐냐 한다면요. 뭐 주식을 증권사처럼 HTS 매매하다 이런 것보다는 네, 주식 중개, 카카오페이 주식 선물하기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스타벅스 커피 선물하듯이 주식을 선물합니다. 아, 난 친구한테 10만원어치, 네, 10만원어치 애플 주식 보낼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주식을 보내주는 카카오페이 증권이, 그래서 네, 마치 선물을 주고받듯이 주식을 선물로 주고받는다. 하하, 참 이런 것들이군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어치 스타벅스 주식을 선물을 하면 250원이 수수료입니다. 250원 중에서 80원은 또 주식 보라고 이런 것들 하는군요. 그렇군요. 카카오페이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네, 점점 돈을 버는군요. 근데 이제 물량 부담 이게 참 문제였죠. 그러니까 2021년 11월 3일 상장됐는데 12월 10일, 그러니까 한 7일 만에 당시 대표와 7명이 스톡옵션 주식 44만 주를 몽창 팔아버렸습니다. 20만 4천 원에 비싸게도 팔아먹었네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이용진 대표가 사퇴를 했는데, 그래서 스톡옵션 먹튀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창출했죠. 그래서 이것부터 사실 카카오가 우리의 신뢰를 잃어가는, 니들은 머니게임만 하는구나. 온 동네방네 대기업이 해야 할 짓도 안 하고 카카오 미용실 막 온갖 거 다 하면서 이 짓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대주주가 알리페이인데요. 알리페이도 마찬가지. 6월 10일이면요. 4월 28일 날 이게 여기 있군요. 4월 28일 날 보호 예수가 만료됐는데 한 달여 만에 또 이대주 알리페이가 500만 주를 팔아버렸어요. 93,500원에. 아직도 4,600만 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호 예수 풀리고 한 달 만에 팔 정도면 앞으로 4,600만 주도 언제든지 시장에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부담이 또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완전히 카카오페이는 스톡옵션 가지고 팔아먹고 이대주주도 팔아먹고 이러는 바람에 지금 신뢰를 매우 잃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매매 전략은 어떻게 하느냐? 판단이 참 어렵습니다. 뭐냐?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의 신뢰, 카카오 신뢰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신뢰를 잃어버려가지고 거기다가 또 물량 부담이 또 존재를 해서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또 갑자기 이대주주 알리페이가 블록 딜을 하기 위해서 수요에 즉 들어갔다. 이러면 또 주가가 또 한 10%씩 폭락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빠지기는 많이 팔아요. 공모가 9만 원인데요. 우리 사주조합 직원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청약 빚내가지고 공모청약 했는데 네, 담보 부족이 나가지고요. 500억 원을 회사가 지금 담보로 제공할 정도로 주가는 엄청 많이 빠졌죠. 공모가가 9만 원인데요. 그래서 이때 초기에 대주직이 스톡옵션을 팔았으니까 얼마나 요걸 많이 얻어먹겠습니까? 20만 4천에 팔았는데요. 이후로 주구장창 빠졌기는 많이 빠졌네요. 공모가 9만인데 오늘 지금 4만 150원. 반토막도 떠났네요. 세상에 우리 사주조합이 공모청약해서 반토막 떠나는 종목은 참 드문데요. 이런 일이 많이 빠지기는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는 상당한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겠다. 카카오페이가 최근에 다시 이제 조금씩 고개를 드는데요. 최근에 이제 알리페이하고 제휴, 알리페이가 이대주주니까
뭐 이러면서 주가 좀 몰랐는데 아직도 기관 외국인은 뭐 들쭉날쭉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빠지기는 많이 빠졌지만 네 결국 좀 단타 관점에서 빨리빨리 수급을 보면서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적절하겠다. 그래서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대응하는 성격이 아니라 단타로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적절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빠지기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뚜렷이 들어오면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반등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사주가 반토막 나가서 원래 주식은 옆에서 막 이렇게 죽는다 하는 주식을 사면 득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심은 늘 두시고 수급을 보시면서 빠른 대응을 하시는 게 적절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제 카페 들어오시면요. 네. 종목 리포트들도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리포트 쭉 다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쓴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되시겠고 그 다음에 제가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단톡방을 운영해서 이제 리딩 같은 거는 안 합니다. 주식 투자에 필요한 것들 정보만 하루에 몇 번씩 보내드는데요. 네, 하태민의 주식사랑방 2기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번호는요. 네, 5810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